이제 우리 삼각함수 미분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쉽지 않지만 우리 지금까지 미분에 대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각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각하면 몇 도, 45도, 30도 이런 단위를 쓰죠. 근데 이 도라고 하는 단위는 우선 첫 번째, 이거는 국제 단위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별로 쓰는 걸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계산할 때 도를 쓰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에 원이 있는데 원 중에서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할 때 그 원을 반지름 R 중에서 원호가 L만큼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 L에 해당하는 마주보는 것이 이게 각 세타인데, 이 각 세타는 어떻게 정의하는 게 아주 편리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각은 이 원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단위를 어떻게 붙여주냐면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붙여줍니다. 근데 L은 원호의 길이죠. R은 반지름, 이것도 길이입니다.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길이로 나눈 것인데,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차원이 길이의 차원을 길이의 차원으로 나누면 차원이 없죠. 차원이 없으면 단위를 따로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단위계에서도 똑같은 값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은 이렇게 정의하면 이걸 센티미터로 했건 미터로 했건 밀리미터로 했건 이 값이 다 똑같습니다. 단위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위를 걱정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된 단위, 이렇게 구한 값으로 나타내는 각에다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여준 것은 이게 각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나중에 다른 것과 같이 쓰이면 이 단위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반지름과 각을 알면 원호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각인데, 이렇게 정의된 각을 이렇게 딱 하면, 자, 반지름이 2m고 그 다음에 각이 3라디안이라고 했을 때 그때 원호의 길이는 어떨까? 3라디안이면 한 바퀴를 삥 돈 게 3.14라디안이니까 3라디안이면 상당히 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단위를 붙일 때 항상 요 단위에다가 요 단위를 곱해줬죠. 근데 이 라디안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두 개 합하면 이거를 미터 곱하기 라디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디안은 그냥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우리 원운동을 할 때 각속도라는 게 있는데, 각속도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라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R은 반지름. 그래서 각속도가 있으면 그 각속도로부터 속력을 구하는 식이 V는 R 오메가, 이런 거 우리가 나중에 할 텐데, 이때도 반지름이 1m이고 각속도가 2라디안 퍼 세컨드라면 그때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라디안이 그냥 없어집니다.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게끔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정의가 됐고, 이런 단위로 표시할 것 같으면 바로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각을 쓸 때, 또는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나 이런 데 들어가는 각을 쓸 때는 라디안 단위로 쓰면 아주 계산이 좋고, 이게 바로 국제 단위계 또는 실용 단위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라디안으로 앞으로 쭉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도로 표시되면 어떻게 하면 라디안으로 환산할지 이걸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각함수의 미분인데, 삼각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우선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에 빗변을 A라고 하고 밑변을 B라고 하고 높이를 C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다가 C를 이렇게 딱 씁니다. C를 쓰면 무엇에서부터 시작합니까? A에서 C로 가지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C 하면 A에서 B로 갔죠. 그 다음에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사인, 필기체 S를 이렇게 씁니다. 필기체 S를 쫙 쓸 것 같으면 A에서 C로 갔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A분의 C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냐? 탄젠트 세타는 자, 여기다 필기체 T를 이렇게 딱 그릴 것 같으면 B분의 C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B분의 C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삼각함수인데, 이 삼각함수를 원을 가지고 표시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원인데 원의 반지름을 1이라고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1m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타라면 코사인 세타는 여기 어떻게 1분의 요거죠. 그래서 여기 분모가 1이니까 여기가 요 길이가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1분의 높이죠.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세타는 여기까지 늘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늘리면 이게 1이죠. 1분의 t에서 요 t가 요거니까 요 길이가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하고 싶으냐면 코사인 세타의 미분, 다시 말하면 d 코사인 세타가 뭔지, 사인 세타의 미분, d 사인 세타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자, 그거 구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중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구해 놓겠어요. 그래서 이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린 것으로부터 우리 d 코사인 세타와 d 사인 세타를 한번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원을 다 그리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그렸어요. 반지름이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반지름이 2라고 하고서 자, 이게 세타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d 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타가 나중 세타 하려면 세타 더하기 d 세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d 세타라고 하겠어요. 먼저 이거부터 한다면 이게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인 세타죠. 네, 이거 그리고 그다음에 d 세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세타 더하기 d 세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d 사인 세타란 뭐냐면 여기서 사인 세타 더하기 d 세타에서 사인 세타를 뺀 거, 이게 바로 d 사인 세타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맨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반지름을 조금 더 연장시키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그리냐면 자, 여기 요 d 세타를 하고서 여기다 접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접선을 그리면 뭐가 됩니까? 여기가 직각이 되죠. d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호를 쫙 그린 선이나 접선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d 세타가 미분이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연결했다고 할 때 보세요. 연결하면 자,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서 직각이죠. 여기서 직각이고 요거 같은 각이니까 직각에서 요거하고 요거 각이 같죠. 그래서 저기가 뭐가 되면 요놈은 같게 됩니다. 요게 세타가 되죠. 그래서 저게 세타인데 또 뭐가 됩니까? 요게 세타면 여기하고 여기가 평행선이면 여기 선을 쫙 그렸을 때 이것도 세타가 되죠. 이것도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우리 d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요게 d 세타입니다. 우리 반지름이 R이니까 요것의 원호의 길이가 바로 1d세타, d세타죠. 근데 여기서 직선으로 이은 선의 길이가 d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는 원호의 길이나 직선으로 그은 선의 길이나 같아서 이게 d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어요. 코사인 세타를 여기서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자, 여기서부터 우리 코사인 세타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 d 세타분의 요 길이에서 요 길이 요게 바로 뭐였습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d 세타죠. 그 사인 세타를 빼면 요게 되겠어요. 요거. 그래서 여기 d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d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한 거. 요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 분자에는 요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게 바로 d 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d 사인 세타가 뭐가 됐습니까? 코사인 세타 곱하기 d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d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d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알아봤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겠어요. 비슷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 d 코사인 세타 구하는 것도 똑같이 하는데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저 반지름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사인 세타 더하기 d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조기한 거. 이렇게 해서 조기, 저 까만 선,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 더하기 d 세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d 세타라고 하는 건 아까 이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무엇을 구해보냐면 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사인 세타 구하면 뭐가 됩니까? d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요거죠. 요 차이는 여기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d 세타를 뺀 것과 같으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건 어떻게 돼요? 낮은 걸 처음 거 뺀 게 d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d 코사인 세타가 무엇과 같으냐면 요게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d 세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사인 d세타 값도 한번 구해볼 텐데 코사인 d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y는 fx 하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dy는 dx분의 dy 곱하기 dx 하는데 이 dx분의 dy가 바로 어디에서? x에서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x에서 fx의 기울기니까 우리 코사인 세타가 있으면 코사인 세타가 x는 제로에서의 기울기를 보도록 하겠어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세타는 제로에서 코사인 세타의 기울기는 0이니까 우리 이걸 이용합니다. 네, 세타는 제로에서 기울기는 바로 뭐냐면 d세타분의 코사인 제로 더하기 d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이게 바로 d 코사인 세타가 되죠. 네, 그게 바로 0이니까 여기서부터 코사인 d세타는 뭐가 됐습니까? d세타 이렇게 곱하니까 바로 뭐가 됐냐면 코사인 d세타는 바로 1이다. 이거 0이니까 어떻게 돼? 1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사인 d세타는 1입니다. 사인 d세타는 어떻게 되냐? 사인 d세타는 아까 똑같이 해가지고 저기서 기울기를 보는데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1입니다. 여기서는 기울기는. 그래서 저기서 기울기는 d세타분의 dy는 사인 제로 더하기 d세타 더하기 사인 빼기 사인 0이니까 사인 0은 0이죠. 이게 바로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d세타는 바로 d세타가 됩니다.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아까 구한 d 사인 세타와 d 코사인 세타를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의 미분인 d 사인 세타를 우리 무엇으로 먼저 한번 구해보냐면 사인 함수의 덧셈 법칙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사인 함수의 덧셈 법칙은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건 여러분 잘 압니다. 근데 여기다 뭘 대입하냐면 알파에다 세타 대입하고 베타에다 d 세타를 대입해 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이용하냐면 방금 전에 한 사인 d 세타는 d 세타고 코사인 d 세타는 1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그대로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d 세타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d 사인 세타는 여기서 뭘 뺀 겁니까? d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더하기 d 세타, 여기죠. 여기서 그거 뺀 거죠. 여기서 뺀 거니까 요거 남았습니다. 그래서 d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d 세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함수의 덧셈 법칙을 이용하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아까와 똑같이 알파하고 베타에 세타와 d 세타를 집어넣고 아까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네, 처음에 구한 것과 같은 값을 구합니다. d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두 가지를 유도해 봤습니다. 뭡니까? 사인 세타의 미분은 코사인 세타 d 세타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여기서 특별히 따로 한 이유는 앞으로 이것이 자주 쓰입니다. d 사인 세타의 미분은 코사인 세타 d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기를